새벽 3시 또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양을 세고 또 세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이제 곧 새벽이 밝아올 텐데 오늘도 피곤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20년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마트에서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단 2가지 재료만 있으면 20년 불면증도 단 3일 만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꿀과 소금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확한 비율과 타이밍, 그리고 왜 이게 효과가 있는지 모두 공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억 개의 뇌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깨어있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활동을 조절하는 게 바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입니다. 우리 몸은 해가 지면 자동으로 멜라토닌을 만들어서 잠들 준비를 해요. 그런데 만약 이 시스템이 망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69세 김순자님은 15년 동안 매일 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11시에 잠자리에 들면 새벽 2시에 어김없이 깨셨어요. 그 후로는 아침까지 단 한숨도 못 주무셨죠. 낮에는 온종일 졸리고 무기력했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었고 외출도 두려워지셨대요. 74세 박영수님도 비슷했어요. 잠이 안 와서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보고 책을 읽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깨어나는 것 같았대요.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는 잠깐이었고 다음 날 머리가 멍했습니다. 이게 바로 만성 불면증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3명 중 1명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대부분 본인은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50년 동안 노년기 수면 리듬과 자연 회복 메커니즘을 연구해온 박태선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어요. 불면증은 절대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시간이에요. 수면 부족이 쌓이면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져요. 우울감이 찾아오고 만성질환 위험도 높아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건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증상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침대에 누워도 1시간 넘게 잠이 안 오는 것,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것, 낮에 졸려서 소파에 앉으면 바로 잠드는 것,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는 것, 이름이나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순간들. 이 모든 게 수면 부족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수면 리듬은 다시 살릴 수 있어요. 망가진 호르몬 밸런스도 회복할 수 있고 깊은 잠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간 연구하면서 직접 확인한 사실이에요. 82세 김영호님은 20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단 한숨도 못 주무셨는데 꿀소금 루틴을 단 3일 실천하신 결과 밤새 푹 주무셨습니다. 71세 최은숙님은 매일 새벽 3시에 깨셨지만 이 방법을 일주일 계속하신 후 지금은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신대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합니다. 비싼 영양제도 복잡한 방법도 아니에요. 마트에서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꿀과 소금 단 2가지면 충분합니다. 정확한 비율과 타이밍,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실수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만난 분 중에 가장 극적으로 변하신 분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몇 해 전 제 연구소에 찾아오신 82세 김영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수면제를 끊으면 단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새벽 2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그 후론 아무리 애를 써도 다시 잠들지 못하셨죠. 낮에는 졸음과 무기력감에 시달리셨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TV 앞에 앉아 계셔도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삶의 의욕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의 가족들도 얼마나 걱정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꿀소금 숙면 루틴이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꿀 반 스푼, 소금 한 꼬집을 섞어서 잠들기 30분 전에 마시는 거죠. 처음엔 이분도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20년 불면증이 나을까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단 3번만 실천하고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냐며 울먹이셨어요. 그 이후로 이분은 새벽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지고 손자들과의 대화도 늘어났어요. 가족들이 할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대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숙면이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꿀과 소금을 섞는 게 아니에요. 비율과 타이밍, 환경, 마음가짐이 모두 연결되어 있거든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숙면을 응원하는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불면을 만드는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불면을 부르는 잘못된 습관들,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반복하고 계십니다. 꿀과 소금을 너무 많이 넣는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좋은 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바로 큰 문제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당분과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변동한다고 해요. 그러면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잠을 자려고 마신 건데 오히려 잠이 달아나는 거죠. 제가 만났던 66세 박기영 님도 똑같은 실수를 하셨어요. 이분은 꿀 한 밥숟가락 가득, 소금도 한 숟가락이나 넣어서 마셨대요. 그랬더니 새벽에 더 자주 깨시는 겁니다. 목도 마르고 화장실도 자주 가시게 되고요. 이분이 제게 와서 하소연을 하셨어요. 꿀소금물이 효과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비율을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꿀은 반 스푼, 소금은 한 꼬집이 황금 비율이에요. 이 정도면 몸에 필요한 미네랄과 당분을 적절하게 공급하면서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보다도 더 줄이셔야 해요. 혹시 여러분도 많이 먹어야 좋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너무 늦은 시간에 마시는 습관도 큰 문제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마시면 오히려 수면이 방해받아요. 서울대 수면의학센터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수분 섭취 타이밍이 수면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잠들기 바로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방광이 자극을 받아서 새벽에 깨게 되는 거죠. 71세 최은숙 님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분은 침대에 누워서 바로 꿀소금물을 마셨대요. 그랬더니 매번 새벽 3시면 화장실에 가야 했고 그 후론 다시 잠들기 힘들었다고 하세요. 한 번 깨면 머릿속에 온갖 걱정이 다 떠올라서 아침까지 뒤척이셨대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입니다. 이때 꿀소금물을 마신 뒤에는 꼭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그러면 밤중에 깨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늦게 마셔도 안 되고 너무 일찍 마셔도 효과가 떨어져요. 여러분은 보통 언제 물을 드시나요? 정제소금과 가공꿀을 사용하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하얀 소금이랑 투명한 꿀병을 사서 쓰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가공된 재료는 수면에 필요한 미네랄과 효소가 거의 없습니다. 대한영양학회 발표 자료를 보면
천일염에는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이 풍부하다고 나와 있어요. 생꿀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69세 윤성환님은 처음에 정제소금하고 가공꿀로 시작했어요. 2주 동안 별 효과를 못 느끼셨대요. 그래서 제가 천일염과 생꿀로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5일 만에 숙면을 찾으셨어요. 같은 레시피인데 재료만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달라진 거죠. 좋은 재료를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제품 라벨에 천일염이라고 쓰여 있는지 확인하세요. 꿀은 생꿀이라고 표시된 걸 고르시면 됩니다. 비싼 브랜드보다 성분표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집에 있는 소금과 꿀은 어떤 종류인가요? 취침 전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는 것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가족들 카톡 확인하고요. 그런데 이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미국 수면재단 연구에 따르면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수면 호르몬 분비가 50%나 감소한대요. 68세 장명수 님도 매일 밤 침대에서 TV 뉴스를 보셨어요. 10시 뉴스를 다 보고 나면 11시가 넘는데 그때부터 잠을 청하려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뇌가 이미 각성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뉴스 대신 라디오를 들어보라고 권했어요. 화면 없이 소리만 듣는 거죠. 그랬더니 2주 만에 숙면 패턴을 찾으셨어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화면을 끄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도 거실에 두고 침실로 들어가세요.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들으시거나 가벼운 책을 읽으시면 좋아요. 밝은 조명도 피하셔야 합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잠들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화면을 보고 계신가요? 나는 못 고쳐라고 체념하는 마음가짐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20년 넘게 불면증을 겪으신 분들은 이미 포기한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안 될 거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수면을 더 방해합니다. 한국심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 수면 회복률이 2배나 높다고 해요. 마음가짐이 실제로 몸의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70세 이정진님은 처음엔 정말 회의적이었어요. 이분도 15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매일 밤 꿀소금물을 마시면서 오늘은 푹 잘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셨대요. 한 달이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침대에 누우면 10분 안에 잠들고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신대요.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가짐을 바꾸니까 몸도 따라 변하더라고요.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밥을 잘 먹었다. 날씨가 좋았다. 가족이 건강하다.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꾸준함이 답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일주일은 실천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난 안 되라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이 5가지를 고치면 불면의 반은 이미 해결된 셈입니다. 잘못된 양과 타이밍, 재료 선택, 화면 노출, 부정적 마음가짐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달라져요. 이제는 숙면을 되찾는 구체적인 실천 루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숙면을 만드는 실천 루틴,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황금 비율을 정확히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꿀의 과당 성분이 트립토판 흡수를 도와줘요.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이 바로 수면 호르몬이죠. 소금의 미네랄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고 칼슘은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꿀의 효소가 60도 이상에서 파괴되거든요. 미지근한 물이 딱 좋아요.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요. 물은 200ml 정도, 그러니까 종이컵 한 컵 정도면 됩니다. 여기에 꿀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 소금은 손가락으로 집어서 한 꼬집 넣으세요. 저어서 다 녹으면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한 잔 준비해 보실 건가요? 섭취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고 비율을 맞춰도 타이밍이 틀리면 효과가 반감돼요. 잠들기 30분에서 60분 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대에 마시면 몸속에서 필요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식사 직후는 피하세요. 소화 활동이 활발할 때는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되거든요. 저녁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지나서 마시는 게 좋아요. 잠들기 직전도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벽에 화장실 가게 될 수 있어요. 대부분 10시쯤 주무시니까 9시에서 9시 반 사이가 딱 좋습니다. 꿀소금물을 마시고 나서는 조용히 몸을 안정시키세요. 바로 이를 닦고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그 다음엔 침실로 가서 조용히 앉아 계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여러분의 취침 시간은 몇 시인가요? 그 시간에 맞춰서 타이밍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연 재료를 선택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천일염에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요. 이 미네랄들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근육 긴장을 풀어줍니다. 정제소금은 이런 미네랄이 다 제거되고 염화나트륨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없는 겁니다. 생꿀에는 트립토판 외에도 항산화 성분과 천연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몸의 자연 리듬을 회복시켜줘요. 가공꿀은 열처리 과정에서 이런 좋은 성분들이 다 파괴됩니다. 단순히 단맛만 내는 시럽이 되어버리는 거죠. 천일염은 마트 건강식품 코너에 가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유리병에 담긴 국산 천일염을 고르세요. 꿀도 마찬가지로 생꿀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양봉 농가에서 직접 만든 것도 좋고 유기농 인증받은 제품도 괜찮아요. 소량씩 사서 신선하게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재료로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화면을 끄고 조명을 낮추는 환경 조성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 뇌는 어두운 환경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해요. 밝은 빛이나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잠이 안 오는 거죠. 저녁 9시부터는 집안 조명을 낮추세요. 형광등 대신 백열등이나 LED 전구로 따뜻한 색 조명을 켜세요. 침실은 더욱 어둡게 만들어야 해요. 암막 커튼을 치고 전자기기에 LED 불빛도 가리세요. 완전히 어두워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TV는 꼭 거실에 두고 침실로 들어가세요. 대신 라디오를 들으시거나 명상 음악을 틀어 놓으세요. 잔잔한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도 좋아요. 가벼운 에세이나 시집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책은 피하시고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오늘 밤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진정시켜 보시겠어요? 취침 전 긍정 루틴을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감정 상태가 수면 호르몬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이 많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멜라토닌을 억제해서 잠을 방해하는 거예요. 걱정거리를 끌어안은 채 잠자리에 들지 마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간단한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아요. 노트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맛있는 식사를 했다. 날씨가 좋았다. 가족이 건강하다. 이런 것들이요. 가족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루틴입니다. 하루 일과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통화가 어려우면 짧은 문자라도 좋아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침대에 눕기 전에 깊은 호흡을 3번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됩니다.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오늘 밤 누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이 5가지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약 없이도 충분히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황금 비율로 꿀소금물을 만들고 적절한 타이밍에 마시고 자연 재료를 쓰고 화면을 끄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수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20년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단 3일 만에 달라질 수 있었던 꿀과 소금의 숙면 루틴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의 삶을 바꾼 방법이에요. 잘못된 상식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꿀과 소금을 많이 넣고 늦은 시간에 마시고 가공된 재료를 쓰고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나는 못 고친다고 체념하셨습니다. 이 5가지가 불면을 만드는 주범이었어요. 올바른 관리법은 정반대입니다. 적당한 양으로 적절한 시간에 자연 재료로 화면을 끄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꿀 반 스푼과 소금 한 꼬집, 잠들기 30분에서 60분 전, 천일염과 생꿀, 어두운 조명, 감사하는 마음.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소하고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몸의 회복력이 무너지면서 전반적인 건강이 악화돼요.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개운해요. 낮 동안 활기가 넘치고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즐거워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돼요.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 좋은 일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변화가 눈에 보여요. 제가 50년 동안 수면 리듬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신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한 분들이었어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하루, 오늘 밤만 잘 자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따뜻한 물 한 잔에 꿀 반 스푼과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보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침실이 아닌 거실에 두고 들어가세요. 그게 바로 숙면의 시작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처음엔 효과가 바로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해보세요. 셋째 날쯤 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제보다 몸이 가볍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숙면을 더욱 완성시키는 침실 환경 조성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침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실내 온도와 습도는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조명은 어떤 걸 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까지 완벽하게 갖추면 정말 약 없이도 푹 주무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숙면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오늘 밤 꿀소금물 한 잔 실천하실 분 계신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